은퇴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험수기 전문작가 김경만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경매로 빌딩을 낙찰받고 리모델링해서 매각까지 한 사례를 책으로 넣게 돼서 이게 좀 만나 뵙게 됐고요. 직업은 전업투자자입니다. 부동산 경매 전업투자자고 그 과정에서 유치권이 있는 빌라가 지어지다가 안 지어진 부동산 경매 물건이 있으면 낙찰받아서 유치권을 해결하고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낙찰받았으면 또 빌라를 짓거나 이런 것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그러면 사람들이 한 100억쯤 생각하는데 백만장자는 10억입니다. 지금 환율로 한 11억.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11억 하는데 왜 그렇게 지었냐? 종잣돈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50억 정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50억짜리면 내 돈 20%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돈 20%를 넣어서 하는 프로젝트 50억짜리를 해보자. 그래서 백만장자라는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브이로그입니다. 지금 용인의 빌라를 2개동 16개 지어가지고 절찬리에 분양을 하려다 안 돼가지고 지금 임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영화 사업이 좀 욕심이 있어요. 최초 부동산 경매 영화가 멍해인데 그 제가 제작 감독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 영화는 아니고 부동산 경매 에로 영화를 한번 해볼까. 우리 50대 이상이 좋아할. 요즘 드라마들이 너무 그 젊은 세대에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하고 감성이 안 맞아. 그래서 보수적인 가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계획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호텔, 드라이브인 무인 호텔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그러니까 광주공고 전기권 나왔으니까 그때 지금 하면 한 85학번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역 특례자가 돼갖고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대림자동차라고 오토바이 생산 공장이에요. 그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열심히 또 노조 활동하고 노동운동 해갖고 구속 수배되고 막 이렇게 돼서 직장생활 못해. 그러니까 강남 신사동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해요. 오토바이 수리업소를 했어요. 한 10년쯤 했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이 삶이 연속적으로 되려면 내 점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점포 하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땅이 나오니까 사기도 했고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뿌리 박고 있을 곳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땅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누가 아파트를 먼저 사라겠으면 아마 아파트를 샀을지도 몰라. 그런데 땅을 이렇게 사게 되고 그 땅이 이제 창고도 짓고 창고를 지으니까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소득이 나오지 창고 임대료가 또 나오지 그러면 이제 자본 속도가 확 붙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되다가 오토바이 센터 10년쯤 하니까 이게 또 이제 하얀 곡선이 그때 이제 자영업들 좀 막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게 오토바이 센터가 이렇게 미래가 없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부족해서 매출이 안 오르는 건지, 이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충무로에 가면 오토바이 골목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수입 오토바이 골목이. 그러면 내가 신사동이니까 거래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다 물어봐. 업주들한테 이 건물이 네 것이냐? 이 건물이 네 것이냐? 혼다 코리아든 BMW 코리아든 할리 데이비슨이든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전쟁 이후부터 오토바이 관련 사업을 했을 텐데 자기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캐파가 작다는 거야. 그래서 때려쳐. 그해 여름에. 그런데 여름에 그만하기로 하고 뭘 하냐?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비싼 걸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싼 게 뭐냐? 창고도 지어보고 해보니까 부동산이 들어가는 거야.
부동산을 그러면 사는 방법이 뭐냐? 부동산 경매더라는 거지. 그 책을 4권을 사요. 시중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 휴가를 그 4권을 읽어.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다음 카페에 이제 이렇게 경매 카페가 막 생길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또래에서는 좀 축복받은 세대가, 내가 공장 다닐 때 노동운동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286 컴퓨터를 내가 다뤘다고. 그러니까 정보와 지금 사회에 뒤처지지 않는 거야. 한번 내 또래에서 페이스북 잘하고 블로그 잘하고 유튜브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게. 근데 그때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 경매도 인터넷으로 자료가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정보화를 잘해야 된다고. 근데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 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40대인데 30대는 더 잘하지. 근데 그 친구들은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 또래 애들은 돈은 있는데 정보가 없어. 요 중간에가 내가 좀 교차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로 또 뭐 지금처럼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차단돼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성과를 좀 냈어. 한 5, 6년 법인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한 번 하면 열심히 해. 그러고 나서 5, 6년 하니까 이제 지겨워. 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지겨우니까 부동산 경매비법이라는 책을 탁 세상에 던지고 이제 슬슬 하는 거지. 슬슬 하다가 이제 하남이 이제 그 땅 사놓은 게, 공장하고 사놓은 게 그 수용당하면서 미사지구 수용당하면서 보상이 나오니까 이걸로 이제 또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대부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업 교육을, 제가 명동에 있어요. 금융 무슨 회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루를 교육을 받아야 돼. 법규라든가 뭐 이런 걸 가르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강사한테 이제 질문 있냐 해서 내가 질문했지. 100억 이상 굴리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랬지. 개인 사업자 중에 2명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넘버 3 되겠어? 이랬지. 미쳤지. 왜? 12억이 있으니까 대충 뭐 그때 24%고 연체 걸리면 39%라고 대충 한 10년 돌리면 100억 되겠더라고. 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나가는 게 이제 그러면은 뭐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런 귀찮아서 안 해. 뭐 2억, 3억 이렇게 이제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저당 잡고 2순위, 3순위로. 이제 그러다가 건물에 빌려주게 된 거지. 건물에 빌려줘갖고 건물에 빌려주니까 이자를 못 내. 경매 넣어서 경매 넣는데 낙찰가가 너무 낮아. 그러면 내가 원금이 빌려준 돈이 다 날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원금까지 안 와서 낙찰 받고, 그래갖고 건물주가 된 슬픈 사연이지. 나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봤는데 이제 옆에 우리 건물 그분들은 한 뭐 80 다 넘어가죠. 그분들은 나를 굉장히 좋아해. 내 아들이 당신 같았으면 참 좋겠다고. 너무 부지런하거든. 근데 건물주로 산다는 삶은 나는 그렇게 꼭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활력이 없어. 그냥 때가 되면 임대료 받고, 그것은 경비 아저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좀 더 받는 경비 아저씨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그런 건물은 갖지 않을 거고, 수익성 있는 건물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 도시 여행자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건물은 가져도 돼요. 왜? 그것은 그 수익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기 개발과 자기 만족이거든. 내가 그래서 호텔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호텔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여행자들이 오고 나도 거기서 놀고, 그래서 호텔을 가는 거. 이런 건물주는 내가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막말로 월세 따박따박 절대 안 됩니다. 따박따박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주는 아니다. 자기 건물에 자기 철학과 건물이 매칭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월세 받는 건물이 하나도 없고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용인에 16개, 인천에 3개, 그러면 19개죠. 그게 다 지금 전세예요, 전세. 전세로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니까 소득은 제로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건물이 이렇게 안양처럼 이렇게 하나씩 팔리면 뭐 2, 3억씩 남겠죠. 그걸로 이제 1, 2년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달달이 나오는 삶을 안 살았어요.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냥꾼 같아, 사냥꾼. 내가 사냥을 취미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냥을 못하면 쫄쫄 굶는 거야. 그 사냥을 이제 해서 잡으면 그걸로 또 먹고 살고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이런 삶이 불편하기도 하고 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려면 왕창 들어오고 안 들어오려면 아예 안 들어와. 보통 요즘은 좀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4시, 5시에 떠지면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서재로 가요. 이제 내 서재에 아카시아 원목 책상이 길어, 150cm. 거기서 이제 일기를 써요. 어제 일기를. 한 2시간 정도 쓰면은 그 정도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글을, 했던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그 다음에 뭐 카페에도 공개할 때는 공개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또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한 12시에서 한 2시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번 땅 사놓은 데 한번 돌아가고, 건물 또 한번 건물은 자주 안 가요. 한 2, 3일에 한 번씩 가요. 가서 공동 전기 요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거 가져오고, 뭐 재활용 쓰레기 좀 잘 안 돼 있으면 치우고, 그거 해야 돼. 청소팀에 외주를 줘도 잘 안 해. 결국은 내가 좀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알죠? 유리창 하나가 동네에 깨져 있으면 가만 놔두면 거기에 쓰레기 버리지 해갖고 전부 그 쓰레기장 된다고.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게으르면 그 건물은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들은 불편하면 입주자들 불편하면 나가버리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건물을 항상 처음처럼 관리되도록 유지하는 편이에요. 대출 이자 빼면 뭐 대출 이자가 제일 힘들죠.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참 극한적 건물주 썼을 때는 월 대출 이자가 4,800만 원이었어. 월 4,800. 1년에 6억씩 불어줘.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그때는 이제 뭐 경매한 물건들이 좋은 게 많이 있었어. 한쪽에서는 팔아. 경매로도 팔고 일반 매매로도 팔고, 그럼 그걸로 이자 내면서 버티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은행 대출이 친구이면서, 사실 친구지. 친구이면서 적이면서 조율 잘해야 돼. 그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좀 뭐랄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 7호선에서는 나는 상당한 나이 든 중년이고 보잘것없고 이렇다고. 그건 사실이야. 내가 어디 동네에서 7080 가서 술 한잔 먹어도 그냥 나는 그냥 동네에 그냥 나이 든 사람이고 아무 의미 없다고. 존재가 없는 거지, 존재가. 그런데 피렌체 하우스에 들어오면 난 성주야. 그 동네에서는 나 만나면 다 회장님이라고 불러. 부동산을 가도 회장님이라고 해. 이것은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좋은 거죠. 네, 건물주로서. 이건 해볼 만해요. 그리고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건물주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자기 건물을 가졌다. 이건 굉장히 복받은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건물 정도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기 건물 깨끗하게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도시가 개발되는데 내 건물이 필요하면 그때는 줘야 된다. 끝까지 막 고집 부리고 개발을 반대, 이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잠을 못 자. 대출 이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나가는데 우리 1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치즈 등갈비 그게 가게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를 했어. 꽤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프랜차이즈도 깨지더라고. 반반 가져가자.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좀 폼 나거든, 건물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깨져. 그래서 손해보고, 그 다음에 치즈 등갈비가 들어왔는데 그때가 그게 난리가 날 때야. 나 손님 줄 서는 거 처음 봤네. 쫙 서. 근데 뭐 방송에 때렸잖아. 뭐 치즈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냥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도 체육대 교수인데 친구가 본점 아니까 하나 해준 거야.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은데 방송에 흐름 타가지고 그냥 작살 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그냥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걸 빼달라는 거지. 그냥 뭐 걸리면 뭐 필요 없고 그냥 빼달라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돈이 어디 있어. 근데 빼줘야 되잖아. 왜 내가 빼주냐면 내가 그렇게 뻔뻔하지 못해.
보기에는 막 겁나게 막 이렇게 사기꾼 같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걸 잘 못해. 그거 빼줄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원하지가 않아.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또 잘 됐으면 좋은데 뭐 또 딴 사람 들어와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팔려면 또 매수자가 없는 거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그 건물을 팔려고. 근데 아파트하고 다르게 그것은 막 상위 1%의 막 시장이라 그 만나서 상호 만나서 딱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건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경매까지도 넣었어. 경매로 팔려고. 왜냐면 전국으로 광고되거든. 경매가. 그러면 경매 한번 진행하는데 그렇게 30억짜리 이런 것들은 경매 비용이 한 1,200만 원 들어가. 그거 다 날아가는 거야, 그냥. 광고비야, 광고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극한 직업이라 할 만해. 나는 그렇게는 안 보였나 봐. 성실한 건물주. 다 주위에서 다 좋아해. 뭐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냥 다 쓰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 나는.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솔선수범하는 거,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이렇게 막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한테도 나는,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 내가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딱 떨어져. 근데 되는 것은 다소 나한테 손해라도 해줘. 안 되는 건 때려주고도 안 돼. 그건 법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빌라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법적인 거 안에서는 AS 해줘. 그냥 저는 안 해도 돼. 그럼 넘어간다? 그건 못 해줘. 그런 건 있죠. 이런 건 임대 수입으로 살겠다. 이것은 수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퇴 후 나도 은퇴 나이잖아요. 나는 근데 사실 은퇴라는 게 없어요. 왜? 계속 나는 내 의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다 죽겠지. 그렇지만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연금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임대료를 받을 생각을 하는데 난 첫 번째는 그게 수입의 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면 당연히 옛날보다 더 못 벌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물 관리도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를 지었어요. 그다음에 뭐 원룸 몇 개를 돌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계단도 좀 청소하고 이제 그게 일일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되면은 아까 돈 많은 경비 할아버지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뭐냐?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생계 때문에 미뤘던 거, 생계 때문에 쫓지 못했던 꿈. 왜? 재수 없으면 또 50년을 더 사니까. 나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저 한평에 가면 김기한 씨라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예요. 60살에 딱 되던 해, 나는 살 만큼 살았다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농사만 짓지. 뭔가를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쌀 정미기 기계가 약간 고장나도 만지지도 않아. 분해해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 86세예요. 60세 때 영어 회화를 하겠다면 26년을 했고 60세 때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면 26년을 썼고 60세 때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0 몇 살에 꽤 괜찮은 영감이 돼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세요. 건물은 낡아지고 그 다음에 건물은 항상 지금 있는 건물보다 새로 지은 건물이 훨씬 트렌드하고 섹시해. 내 건물을 계속 공실이 난다고. 그래서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러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소 불안해도 앞으로 나가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지금은 사실 유튜브 10,000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360명인가? 수년째. 그래서 유튜브 10,000명 되고 싶어. 유튜브 10,000명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사업. 이게 50대 이상의 우리는 라디오 시대를 거쳐서
흑백 시대를 거쳐서 컬러 TV를 거쳐서 스마트폰까지 왔다고. 이것은 나는 굉장히 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해. 이 문명의 이기를 정말 다 느꼈잖아. 그래서 그런 걸 느낀 내가 나의 시대에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영화 사업을 좀 하고 싶은 생각. 그러면 내가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영화 하냐? 아니야.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나 이거 4K 캠코더 있다고. 그걸로 찍는 거야. 뭐 2천만 원 들을 수도 있고 1,500만 원 들을 수도 있고 취미로. 그래갖고 뭐 2천만 원 들여서 찍었는데 망했어. 그러면 또 2천만 원 벌 때까지 못 찍는 거지. 근데 뭐 원가 나왔네? 그러면은 또 찍는 거고. 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러다가 뭐 어떤 이명 하나 큰 걸 하나 낙찰 받았으면 거기다가 뭐 타잔랜드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이게 산은 딱 낙찰 받으면 뭔가 손대면 토목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입구에서 타잔 빤스하고 브라자만 딱 나눠주고 활 하나 주고 그 닭 풀어놓고 잡아오면 닭백숙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면 땅값이 오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데 거의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처음에 말을 뱉고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은퇴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보는 거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밥 먹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살 것인가를 봐야 돼요. 뭐라고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걸 하면은 7년 후에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은퇴 계속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꼭 건물을 나는 안 가져도 된다. 무형의 것이 가장 좋아요. 왜? 이 고정된 걸 가지고 있으면 못 떠나. 뭐니까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월든에 나와. 그 콩고드에 그 사람이 콩고드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부모로부터 목장을 물려받은 죄로 목동이 돼 있는 거야. 우리 삶도 당신이 건물을 사는 순간 그럴 수도 있어. 건물을 사서 처음에는 월세가 잘 나왔는데 경쟁자 나오고 방은 빠져불고 그래 버리면 아주 그냥 인생이 엉망될 수 있어. 대출 이자는 나가고. 그럴 바에는 당신이 조그만 기술을 배워서 욕심 안 내더라도 내가 엊그제 용인 피렌체 하우스에 정화조가 막혀가지고 무슨 뚫었어.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 또래인데 한 2살인가 어리든가 뚫고 80만 원 받아갔어. 하수구 뚫어서.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게 뭐 장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야. 1톤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은퇴 후에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특히 남자들은 조금씩 기술을 배우든 그리고 뭐 이게 이런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트렌드도 못 따라가고 그러면은 결국 몸 좀 남아 있을 때 기술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동안 회사 생활에서 좀 배웠던 것들 미리서 해야 돼. 주 5일 근무제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이틀은 자기 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주 5일도 없었어요. 요즘 은퇴자들은 잔업체력 특권 다 했다니까. 그런 때 우리는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었지. 그러니까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면 폐업 못하게 하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원한 직장 없고 영원한 직업 없어. 언제든지 그냥 나가라면 난 미국처럼 그냥 박스 들고 나오는 삶, 나오려고 하는 삶, 그런 사람만이 자기가 계속 변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느 생존 조건에 놓여도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따뜻하게 조직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갑자기 벌거벗고 나오려니까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서바이벌을 해야 돼. 본인이 살 걸 앞으로. 칼도 갈고 도끼도 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은퇴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니까. 은퇴는 항상 우리 옆에 있었어. 근데 자기들이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경조사 다녔을 거야. 나는 경조사 안 다녀요. 결혼식장도 안 가. 가야 할 곳만 가. 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나는 조의금 안 받을 거거든. 처음부터 그런 게 개념 탑재해버리면 토요일, 일요일날 경조사를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 우리 때는 특히 지금 엄청 조문 많이 가. 엊그제도 나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그럴 시간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인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는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국가도 누구도. 특히 우리들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한테 버림받는 1세대예요. 우리는 자식들이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또래들은 지금 있는 자본을 잘 지켜야 돼. 쓸데없이 막 자식들이 이상한 데다 돈 쓰고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잘 지키고 사는 돈까지 추하지 않게 살 정도 노력을 해야죠. 그 고민을 해야 돼. 각자 취향이 다 틀리고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그러나 깊이 고민하면 돼. 새벽에 일어나서 고민해야 돼. 일기 쓰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바람 같은 삶. 죽었는데 죽어도 이런 게 있지. 9시 뉴스 나오죠. 이탈리아 크레타 해변에서 동양인 할아버지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항상 얘기한 거지만 겨울에는 사냥을 가서 안 돌아오는 거, 여름이면 내 요트를 타고 태평양 끝까지 가고 안 돌아오는 거, 쪽팔리게 내 시신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정말 나를 다 태워서 재가 돼갖고 바람이 불어오면 싹 흩어져 죽고 싶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오늘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사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럭.